소중해. 안녕하세요. 어버송 FM 지금이 소중해의 장남순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DJ분들, 오늘은 깔끔한 목소리로 인사 나눠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운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 노인의 삶을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 작가 하동국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을 배워야 행세를 하고 살 수 있지요. 남이 아는 것을 같이 공유해서 나누고 또는 나도 모르게 따라도 해가며 알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눈으로, 손으로, 머리로 배워서 행동하지만 알게 모르게 전염처럼 같이 느끼거나 동병상련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하죠. 코로나19 같은 무서운 병은 전염이란 말만 들어도 두려워집니다. 웃음도 전염되고 유행도 전염처럼 퍼진다는 그런 전염은 바람직한 전염이니 비관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동국 작가님의 시를 한 편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전염이라는 주제어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전염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시에 대한 시를 이렇게 읊어드린 것도 좋지만은 지금의 우리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이제 숙제 검사를 이러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전염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이 남에게 옮긴다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습관, 분위기, 기분 등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영향이 무리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일상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작업량이 줄어들면서 격일 근무, 순환 근무 이런 것들로 해서 급여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개학 연기로 그 초등 교육의 첫걸음을 디딜 우리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보지 못한 채 가정에서 무한하게 대기를 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무급 휴가자가 생겨서 생계가 턱하니 막혀버렸고 더하게는 안타깝게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지금의 상황이었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진료를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 분들의 피와 땀을 우리는 그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앞서 이렇게 제가 열거하지 못한, 말씀드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와 아픔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전염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나무 뿌리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어요. 네. 오늘 전염에 대한 첫 번째 물음은 전염병으로 인한 경험이 혹시 저마다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들어가겠네. 있죠. 누구는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뇌염이 걸렸었어요. 그게 일본 뇌염이라고 그랬구나. 뇌염.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전염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심지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가서는 다른 애들은 운동장에 가서 뛰어노는데 나는 교실에만 앉아 있어야 했고 네, 그런 아픔을 겪었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같이 경험을 막 전염돼가지고 동네에서 전염 그 병으로 알았던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었고 소아마비가 됐던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행히도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할머니가 그 심리기를 항시 엮고 병원을 다니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본인들이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했었는데 많이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그거를 기억에 항시 갖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공부하는 동안에도 나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나는 이렇게 뭐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몇 배로 노력해야 된다. 그걸 항상 안고 살았어요. 평생 공부하는 동안에. 그래서 2배, 3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덕분에. 뭐 지금까지도 강시 배우는 걸 좋아하고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그걸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요. 네. 혹시 네. 네. 저는요, 물론 코로나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있죠. 하지만 각가지 유전적인 종류, 암 종류, 네네.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는 그냥 쉽게 하품도 따라하잖아요. 그것도 전염이라고 하나요? 오줌도 따라하잖아요. 네. 그것도 전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말의 유행, 옷차림, 또 옷차림도 유행이죠. 그것도 전염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경험은 막 볼거리가 이렇게 났어요.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이 집에 가라 하고 이제 이런 적도 있잖아요. 있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어렸을 때는 하여튼 눈병, 감기 많이 알았어요. 그런 전염병이 있고 또 어른들은 언니들도 무슨 뭐 아까 뇌염 뭐 이런 거 때문에 자기는 머리가 나빠졌다는데 그런 얘기를 언니들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참 어려웠나 봐요. 그때 그게 장티부스라 그러나? 네, 장티부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연병이라 그래서 그 병이 얼마나 무서워서 그 당시에 욕도 그런 욕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언니들은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지금도 그때 그거 알았을 때 뭐 머리가 다 빠지고 뭐 어쩌고 막 그러거든요. 그 유행병이란 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전염, 감염이 분류되어 공부해 온 걸로. 감염은 사람과 병원체. 그러니까 병원체가 사람한테 감염된다. 그러고요. 전염은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옮길 때. 그때 전염이라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저는 영화 강의예요. 그래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전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컨테이전이 2016년도인가에 만들어낸 영화인데 지금의 코비19의 상황을 똑같이 그려냈어요. 그랬다네요. 네, 박쥐의 분유를 먹은 돼지가 그 돼지를 잡은 중국의 그 요리사가 돼지를 만지고 나서 저 알아요. 네, 알죠. 미국의 기억나. 여성하고 악수를 했는데 그 여성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맞아요. 쓰러져 죽고 맞아요. 가족들한테 전염시켜가지고 악수한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접촉한 사람들은 다 이게 코로나19 어쩌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랑 똑같이 맞아요. 만들어냈느냐고 사람들이 계속 이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는 그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너무너무 많이 본다고 다시 리바이벌을 했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2011년도 영화인데 그래요? 어쩌면 지금의 현실과 너무 정말- 똑같이 그려냈어요. 그 백신이 나중에 나와요. 백신이 나와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인간의 그러니까는 얄팍한 이기심 있죠. 그런 것들도 거기에 다 나와요. 개나리에 그 애기 특별한 치료약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그 약을 사실 아무 효과도 없는 약. 거기에 현혹돼서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 딱이에요. 너무너무 어쩌면 미국에서 만들어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구상의 인간들을 정리하려고 이런 병이 생겼나 보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미국은 뭐 8초에 한 명씩 죽어나간다 그래요.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다며 한국의 그 사망자 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거는 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잘못 얘기한 것 같은 얘기. 우리를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겠죠. 자기네 나라에 지금 8초에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는데 저는 전염병에 대해서 특별히 겪은 건 없어요. 다만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19 때문에 치료를 계속 늦추고 왜냐면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아셔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안 나오셨어요. 몇 개월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아들이 가서 비대면으로 유리창 하나 사이고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학병원 가서 시술하시고 더 살아나실 거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셔서 살렸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우리한테 준 그게 엄마의 일 때문에 저는 뼈저리게 느꼈지. 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결국에는 60년 살아왔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 공기도 맑고 하는 데서 소달구지 끓던 어렸을 때의 그런 환경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구나. 네. 이상한 세상에 내가 네. 사는구나. 네. 나는 괜찮은데 우리는 60 넘고 70되고 하면 괜찮은데 젊은 애들 지금 어떻게 할 건가 너무너무 걱정돼요. 암울한 세계인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께서는 예, 코로나19 전염병 말만 들어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끔찍해요. 힘들어서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그 많이 돌았던 병들은 어른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알타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참 우리 어렸을 때 맞아.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그때 병이 돌아가고 아무튼 골목에 아이들을 많이 나니까 막 줄줄이 다니잖아요. 어떤 집도 막 불도 죽고 진짜 막 그 병이 너무 무서워하고 진짜 벌벌 떨었는데 지금 요즘에 내가 겪다 좀 사그라들라나 하다 보면 또 그러고 진짜 너무 답답해서 제가 글로 지난번에 한번 한탄이랄까 뭐랄까 한탄이라는 건 써서 그냥 내가 너무 한심히 들어서 처박아 놨는데 글자 적은 거 내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준비를 잘 해오셨어요. 지난번에 내가 네. 보내드렸어. 코로나19가 무서워 마스크로 입을 막고 살고 있으니 어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도 못하니 너무도 애달프다. 내 마음이 북이라면 있는 힘껏 두들겨 소리라도 질러볼걸. 손뭉치로 입을 막아 소리도 못 전하게 오가는 좀 샘이 나서 막았었을 거. 내 가슴이 굴뚝이라면 긴 장대에 수심이 달아 푹푹 쑤셔 닦아볼 것을. 휘저 떠보내도 끈끈한 앙금처럼 깜깜이 숨었다 고개를 드는구나. 사랑하고 즐겨도 아까운 세월 제깍제깍 시간이 쉬지 않고 흐르는데 우리 삶의 심술은 그만 부리고 코로나19야 세월은 그냥 두고 너만 혼자 좀 떠나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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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한심스러워서 내가 지금 혼자서 독백처럼 떠봤어요. 네. 이 역시도 정말 이 하나 자체가 시와 같은 것 같아요. 정말 내 이야기 그리고 시의성이라는 게 또 있죠. 현실과 맞닿는 말들 정말 예를 들면 뭐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상황 바로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한 잘 또 설명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전염이라는 단어 뜻을 설명드리면서 병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습관이나 분위기를 이렇게 옮긴다라는 설명도 들었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습관이나 분위기 등에 내가 영향을 받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친구를 보면 나를 안다. 그렇죠. 같은 친구끼리, 네. 친한 친구끼리는 말솜씨도 같지요. 같은 계열의 옷을 입지요. 네. 같은 음식을 좋아하지요. 여러 습관이 다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을 어쨌든 그런 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가장 친구들의 영향에
친구이 가장. 예. 그렇다면 지금 딱 떠오르는 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성함은 안 밝히셔도 되는데 있죠. 그 친구에게 가장 특별하게 가장 크게 받은 영향이 혹시 크게 받은 딱 떠오르는 영향은 그 친구. 그 사람의 계속 나는 그 친구를 보면은 자꾸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조언? 응. 오, 뭔가 어떤 조언? 그거는 허름도 아닌데 그 친구가 계속 왜 다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새기다 보면 그 친구가 나를 따라하는 영향이 많어.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뜬금없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들이 들고 요즘에 거의 많이 따라해 모든 게. 나를 부러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더 잘해주죠. 그렇다면 다른 선생님께서는 혹시 다른 사람의 그런 습관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저는 해외에서 한 10년 살다가 왔는데 거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러시아 쪽이니까 4시만 되면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이 끝도 없이 여기 지금 장 맞아서 비 오는 것처럼 눈이 회색 도시라 그러죠. 맨날 며칠을 그렇게 와요. 그러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거기서 우울증 같은 게 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표정이 무표정하거든요. 여행을 가보면 웃지를 않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막 미국 사람들을 하고는 아주 화창한 날에 사는 사람들 뭐 막 그러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 무뚝뚝해. 뭐 물어봐도. 그게 저는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 날씨와 그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사회주의 그렇죠. 독재하에 살았기 때문에 무뚝뚝하고 조금 감추고 이런 성격 그런 것들의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들어오니까 이제는 많이 그게 벗어졌어요. 우리 딸이 이제 네. 러시아에 가서 여행을 갔어. 네. 그래서 한 열흘 있다 왔는데 애를 데리고 애들이 말이 없거든. 딱 우리 체질랑 딱 맞아. 간섭 안 하지. 간섭 안 해요. 네.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안 없어요. 물어봐요. 어머 거기 너무 좋아. 좋아요? 뭐 사람 말이 많은 거 네.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한 직접 경험을 또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해외에서 이제 그 나라의 기후나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속한 인간으로서 이 자연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찰콥스키도 음악이 그렇게 약간 멜랑콜리하면서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날씨의 영향이에요. 그쵸. 그 나라에.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난 시간 때 그림을 그리실 때 특히 네. 노을 그림을 네, 저는 자주 별과 그림 노을 많이 그려요. 그 역시도 별과 노을이라는 자연 환경이 주는 어떤 마음이 선생님께 크게 또 작용하는 것 한 같아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잘 보셨네요. 네. 혹시 다른 선생님께서는 저는 예전에 그 영향을 받았던 게 산에 다니기를 좋아해가지고 등산하면서 이 자연의 그 영향을 받았던 게 그 산에 갔다 오면은 항시 감상을 썼었어요. 혼자 뭐 낙서같이 그런 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2000년도 초반에 그때 한참 그 동호회가 인터넷이 동호회가 막 붐이 일어나서 활성화가 많이 됐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자면 이런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시대가 이렇게 뭐 시를 흉내낸다고 할까? 그게 딱 그 사이트가 낙서거나 독백이에요. 그래서 항시 그곳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댓글 달아주고 막 그런 거에 또 쾌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찾게 하게 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면 이런 날씨라든지 그 산에
경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영향을 받고 싶은 거는 친구인데요. 음식을 잘해요. 그래서 음식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싶은데 내가 요즘에 조금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쯤에서부터 자꾸 나한테 그 음식을 해가지고 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기 싫어서 아침에도 이렇게 눈을 떴어도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전화해서 빨리 나오라고 계속 그렇게 누워 있으면 깔아앉아가지고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밥 해가지고 공원으로 갈 테니까 그 이제 대나무 숲 옆에 정자가 있는데 요즘에 비가 와도 그거를 한 보따리 배낭에다 싸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소풍 것처럼 먹고 그러거든요. 어제 아침에도 그랬어요. 좋은 친구야.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서 음식 만드는 거 영향도 받고 싶고 또한 나누는 거, 네. 그 나누는 기쁨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장 선생님께서는 혹시 영향을 받은 적이 네, 전염이라면서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전염되겠죠. 그 전에 이제 3살 때예요. 아이들이 둘을 낳고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어. 새를 들어갔는데요. 그 집이 7남매 만며느리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그런데다가 자기 아이가 셋이에요. 그래서 10남매를 본인이 10남매를 키워서 시집장가를 다 보낸 그분인데 공부시키는 게 특이해요. 키즈를 하면서도 뭘 다듬으면서도 아이가 옆에 있으면 애기가 희승인데 희승아 여기에다가 매달고 대만을 만들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틈틈이 무엇을 얼마나 사왔는데 얼마를 거스름돈 얼마 받았는데 생활 속에서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런 거를 다 배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랑이 아니고 머리가 좋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교육 방침을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그 교육 방침을 그대로 시켰어요. 네. 수시로 항시. 네. 그때는 뭐 과외도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항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그런 거는 전염이 돼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아줌마가 저한테 꼭 원숭이 같아. 그래서 왜요? 뭔 욕하는 줄 알아서 아니고 그 큰 신우님이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학교 교사였거든. 꽃을 만들면 꽃 따라서 꽃사고 잘 하다가 나도 만들고 뜨개질하면 나도 뜨개질 갔다가 뜨개질하고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원래 또 솜씨가 내가 손으로 하는 건 잘하거든요. 하는 편인데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 배워야 된다는 거. 네, 맞아요. 거기서 교육 방침을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원래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강한 분이에요. 막 가르치라고 애쓰는 양반인데 거기서 특별하게 더 많이 배워가지고. 맞아요. 지금도 못 잊어서 엊그저께 전화를 드렸더니 약간 치매기가 왔는데 내가 마음이 돌아서 울었어요. 남편이 받아주는데 좀 마음이 어눌해갖고 천천히 말을 하고 네 그랬어요 하고 알아듣긴 하는데 아휴 80 지금 6인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내가 지금도 항시 애들 보면서 떠올리는 분이 그분이에요. 북글씨도 잘 쓰고 시도 잘 써가지고 나 액자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전염은 진짜 전염 받고 싶은 전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때 그 10남매를 키워서 그 집주인분이신 거죠. 그냥 그 그림을 생각했어요. 어떠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역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번엔 반대로 내가 나의 분위기나 기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그 기억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기억이요? 단면적인데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네. 모임에서 친구들이 네. 생일 파티가 있는데 한참 신나게 뭐 축하합니다 하고 막 선물 주고 막 신났는데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가 와갖고
전화를 받더니 아들이 사고로 죽은 거야.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생일을 망친 거죠. 네. 그래갖고 너무 반전이 돼버렸어,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갔어요. 네네. 네. 네네. 그쵸. 네. 좀 안타깝고 속상한 예, 예. 일이네요. 예. 네. 다른 건, 다 쫓아서 갔지. 저는 잘 웃어요. 그리고 호탕하게 웃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양반은 안 웃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무슨 그런데 제가 워낙 잘 웃는 성격이에요. 저는 얼마나 좋아요. 밝고 그러니까 이제 화실에 가면은 사람들이 운 선생님 안 와서 너무 섭섭했어. 운 선생님 기다린다고. 제가 이제 총무예요. 그래서 간식을 꼭 사갖고 가는데 간식 때문이 아니라 나를 기다린다는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면은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고 칭찬하세요. 그 선생님들이 같이 하실 그 분들이. 그래서 제가 좋은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행복 바이러스. 그래서 네. 화실 가는 걸 좋아해요. 네네. 저도 좀 비슷한데요. 네. 저는 사진 찍을 때 항시 웃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인식을 전염이 했어요. 되는구나. 네, 가지고는 그리고 또 포즈를 잘 취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모임에서 이렇게 좀 교회 모임인데 다 점잖아요. 근데 내가 다 별어놓은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막 포즈를 이렇게 취했다 저렇게 취했다 막 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 선생님이 안 가면은 재미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다음에 사진 볼 때 그 찍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막 웃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전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좋은 전형이죠. 좋은 전형이죠. 네, 그래 그거를 막 회에 가서까지 그렇게 시켰던 것이 뭐냐면 옛날에 싱가포르에 갔어서 그랬었어요. 네 자매가 놀러 왔었는데 나를 따라하면서 저분처럼 해, 저분처럼 해. 자기들끼리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사진이 네, 예뻐요. 그래서- 사진이 웃는 사진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안 웃으면 안 그래서 좀 사진이 잘 나오는 데를 조금 잘 아는 포인트를 좀 안다고 할까? 부끄러워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장 선생님은 혹시 어떤 저로 인해서 전염된 거 있나요? 많죠. 많죠.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전염이야.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거. 네. CNN 뉴스의 앵커 대선배님이세요. 11기고 제가 이제 아니, 다른 16기인데 부기세요? 네. 근데 정말 끊임없이 앵커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안 된다. 네. 이 선배님이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포기 안 할 거예요. 사실 라디오도 이게 포기하려고 네. 차라서 하기 싫어. 중간에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켰다가 다시 네. 틀어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안 저걸 나왔어요. 두고 내가 이렇게 네. 담겼다가 잘했어요. 소식을 듣다가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게 전염이 된 거죠. 좋은 그럼 장 선생님의 답변이 이미 다 됐네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아주 선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제 나는 좀 부끄럽고 추진력 뭔가 강하다. 한번 한다 하면 끝까지 해요. 음. 해내요. 기억고. 추진력, 추진력이 의지 강해요.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네. 시간상 또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지만은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니까 전염 그 다른 사람과 나 그 기준에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네. 환경이 또 포함되고 포함되네요. 이 참 바로 눈앞의 것들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영향을 받는 게 받죠. 바로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염으로 인해 나쁜 것은 해독시켜버리고 행복 바이러스, 즉 웃음 바이러스만 번져서 온 세상이 태평성세를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깔끔하게 지킬 건 잘 지켜야겠죠? 네. 하지만 건강이 제일입니다. 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